누군가에게 경비 근로직은 생존이 되기도 합니다. 약 200세대가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경비반장을 하고 있는 서석기 할아버지는 올해로 78세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도 견디기 힘든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죠. 하루에 몇 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거의 다 한 4번, 5번 정도? 나이 많은 자신에게 일할 기회를 준 이곳이 고맙다는 할아버지. 할아버진 아직도 양 어깨가 무거운 가장입니다. 내가 생계를 책임지지 않은 그런 입장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 하지만은 내를 생계 유지를 내가 모든 걸 다 담당을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아예 버리고서 마음을 비우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꼬박 밤샘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피로감에 몸은 천근만근입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손자인 건호의 상태부터 살핍니다. 사실 건호는 건강한 보통의 아이와는 다르기 때문이죠. 정상화로 태어났던 건호는 돌이 될 무렵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쳤고 후천적인 장애를 얻었습니다. 혼자서는 걸을 수도 앉을 수도 없는 건호. 트럭 운전을 하는 아들을 대신해 할아버지는 건호를 돌보고 있습니다. 지 할머니나 고모들 와도 별론데 내가 오면 벌써 애가 반응이 틀려져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밤샘 근무로 지쳐있지만 할아버진 잠을 포기한 채 건호를 보살핍니다. 시원하지? 응? 한 달에 들어가는 건호의 기저귀값만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아껴 써도 생활비는 늘 모자라죠. 지금 할아버지의 소원은 하루빨리 건호가 나아서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히 걷는 것입니다. 좋아? 좋아? 그러나 언제까지 이렇게 손자를 돌보며 지켜줄 수 있을지 할아버진 해가 거듭될수록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나중에를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얘를 지금 어떻게 했으면은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거지, 그거.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난 40년간 목수일을 하며 가족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서석기 할아버지. 또다시 가장의 무거운 책임감으로 노년의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새들어 살고 있는 집 역시 재개발이 되면서 당장 쫓겨나가야 할 형편이죠. 해고라는 무서운 칼날 앞에 누군가의 가족은 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에 경비원 구직 경쟁률 또한 치열합니다. 얼마 전까지 아파트 경비로 일하던 성만욱 씨 역시 해고된 후 직장을 구하는 중입니다. 58세란 젊은 나이지만 그 역시 일자리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월달 들어와가지고 일자리가 좀 경비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체감하시죠? 예, 저도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올라가면서
돼서 좀 임금이 좀 많이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 명 뽑는데 가보니까 뭐 면접들 많이 보러 오더라고요. 네. 20명 이상. 일자리가 그 취업 한파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예. 날씨도 추운데 그래서 국내 유명 대기업을 다니다 정년퇴직한 그는 무리한 투자로 사업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벼랑 끝에선 그를 구원해 준 것이 바로 경비직이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좀 이제 타격이 오고 또 이제 자녀들 보기도 좀 미안해서 이제 대학교 경비 그다음에 분당 판교 쪽에 이제 아파트 경비 반도체 공장 현장 안전 수찰 요원 내지는 뭐 이제 일반 좀 노무직 했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손은 지금 괜찮지만 한참 물리할 때니까 분당 병원 한 3,000명 식사하는데 그 군의 식단자가 이제 주방 보조해서 식기 설거지. 오랜 세월 정규직 사원으로 근무했던 그는 비정규직 경비 일을 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민들이 보는 경비원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최하 수준이다. 심지어는 용역회사마저도 무조건 굽신거리고 무조건 엎드려야 된다. 주민들하고 마찰 일으키면 무조건 당신 그 해고다. 막 이런 식의 이제 그 인식 갖고 교육시키다 보니까 저도 뭐 의도맞기도 했으니까 의도맞기도 했는데 이제 그 아파트 이제 그 주철구역 외에 이제 그 주차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관리소에서 이제 단속하라고 그러거든요. 야간에 이제 단속하는데 갑자기 이제 뒤에서 왜 내가 새로 산 승용차인데 누가 여기다 붙이냐? 당신 경찰이야? 보니까 경비원이구만. 경비원이 왜 아파트 주민들 차에 가서 붙이느냐? 무슨 권한으로? 아니 그게 아니고 좀 관리소 지시 따라서 관리소 지시면 지시야. 당신 내가 월급 줘. 무슨 소리 하면서 나이 이제 30대 초반 친구가 갑자기 치더라고요. 그랬다 이렇게 치면서 비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소리 커지다 보니까 관리소 저기 쫓아왔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아니 뭐 이렇게 됐다니까 나보고 좀 무릎 꿇으라고 사과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무릎 안 꿇을까 하다가 그냥 하소심해서 꿇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30대 초반이었고 또 젊은 친구한테 한번 여기 폭행당했는데 나보고 그러더라고. 소장이 당신 고소할 거야? 고소하긴 당신 아웃이야. 그거를 또 이제 항의한다고 또 그 해고시키더라고요. 제가 대기업에 있을 때 그런 직업 환경하고는 많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야 진짜 비정규직 이런 거구나 실감했죠.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30대 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때린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왜 쳐다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해마다 아파트 경비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과 폭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당할까 경비원들은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던 이모 씨가 입주민의 비인격적인 대우에 시달리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했고 끝내 숨졌습니다. 결국 한 경비원이 분신 자살하는 끔찍한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노인분들이 이제 경비원으로 일하시는데 내 돈 내고 일하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제 이런 인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거든요. 갑질과 연결이 되는데 그런 분들도 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머니들이고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그런 인식들이 좀 일어나게 되면 사람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그렇게 대체해 나가는 일은 좀 적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럽 출장을 갔는데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거기는 아직도 기차를 타면 표를 이렇게 펀치에 찍어줘요. 그런 것들도 기술적으로는 다 필요 없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의 고용을 유지를 해주고 그게 이제 국가라는 어떤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이런 것들을 쉽게 그냥 해고하면 그만이야. 이런 인식들은 좀 바꿔나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만욱 씨가 급히 면접을 보기 위해 이동을 합니다. 자리를 구하는 곳이라면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7번이잖아요. 전에 같으면 두세 번쯤은 됐는데 좀 확률적으로 좀 떨어지네. 혹시나 과거의 화려한 이력들의 발목이 잡힐까 이력서엔 대기업 경력도 뺐습니다. 무관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거 누워봐야 이 사람이 괜히 또 과거 생활 잡혀갖고 또 일 잘못하는 거 아니냐 되게 선입견 있어갖고. 과연 오늘은 합격할 수 있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 장소로 향합니다.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잘 보셨어요? 아, 봤어요. 그래서 한 명 뽑는데 10몇 명 왔다 갔대. 느낌이 그냥 한 반반. 근데 이거는 뭐 과거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뽑힐지 몰라요. 대충 못더라고 보니까. 근데 무조건 저 양선한 사람, 양같이 착한 사람을 좋고 고분고분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그는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 발걸음을 옮깁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가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가 그 이유였는데 최근 94명의 경비원 전원 해고를 예고한 강남의 한 아파트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측에서 10월 26일 날 입주자 대표회에서 용역을 결정했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부터도 12월 중순, 12월 초순 이거 될 때까지 노사 간의 협의라는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경영상의 이유라면 해고 회피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1년 전에 제기한 그 휴게 시간 진정권 그거에 대한 보복 조치 일종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곳 경비원들은 법에서 정한 휴게 시간 보장을 요구하며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휴게 시간이 되면 야간 휴게 시간이 되면 밤 12시부터 5시까지다 그러면 침대 깔고 그 시간에 다 불 끄고 저 휴식을 들어간다고. 근데 우리는 이 형광등 불 다 켜놔요. 무전기 다 개방해놔. 이 의자에서 근무복 입고 신분증 폐용하고 의자에 기대서 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게가 아니다. 근무 대기. 게다가 휴게 시간이 존재하는지 최근에서야 알았다는 경비원들. 그렇다면 휴게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게 형광펜으로 한 건 다 밤 12시 넘어서 들어온 것들이에요. 1시 20분에 들어오고 1시 57분에 들어오고 우린 12시부터 휴게 시간인데. 노후된 이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경비원들이 주차 업무를 대신 해주고 있습니다. 입사 때부터 근무 조건 중 하나였지만 24시간 주차 업무를 대행하다 보니 휴게 시간은 지켜지질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침과 저녁 시간 해서 뭐 한 100여 번, 100번 정도 약 추정하는 숫자는. 주민들이 키를 맡기고 경비원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차량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수시로 주차 업무를 해야 하는 데다 문제는 이 일이 새벽까지 쉴 틈 없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휴게 시간은 지켜줄 수 없습니다. 경비원들은 그동안 휴게 시간에 대한 임금 보상을 요구했고 이것이 입주자 대표회의와 갈등을 유발한 것입니다. 여름에 떼약볕에 예를 들어서 차 속이 2열 주차되어 있는 걸 우리가 나간다 그러면 뽑아줄 때 그 안이 실내가 차 안이 60, 70도, 80도까지 올라간다고요. 그거 한 두세 대 만지고 들어오면 얼굴이 다 익어버린다고. 땀은 뭐 온몸이 다 젖고 10년간 샤워도 한 번 못했다고 써 있잖아요. 여기서 말랐다가 젖었다가 말랐다가 젖었다가 이렇게를 반복하고 그 다음날 퇴근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우리 샤워장도 없어요. 각 동마다 초소 이거 하나 외에는 편의시설, 복지시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사는 동네. 문제는 휴게 시간뿐만이 아닙니다. 휴게 공간 역시도 놀랄 만큼 열악합니다. 경비원들이 이용한다는 화장실은 어두컴컴한 지하 공간에 문도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화장실이 여기예요. 한 사람이 서 있기도 벅차 보이는 비좁은 공간. 게다가 하수 시설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4개 동 근무자, 4개 동 근무자가 일로 와서 저 대변하고 이런 거 보는 데고
소변은 저렇게 생긴 데가 각동마다 있으면 거기서 하고서 물 뿌리는 식이고 이제 대변 보러 갈 때 이거 온다니까.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용변을 본 후엔 손을 씻기 위해 또 다른 건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곰팡이 냄새 가득한 이곳이 바로 경비원들과 청소미화원들이 쉬는 휴게 공간이라는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경비원들은 주차 업무 때문에 이용하지 못합니다. 지금 열악해가지고 제가 오늘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저희 그 동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각 동마다 다 있어야 되는데 이 84동에 바로 이 뒤에 동이에요. 네. 거기 화장실이 자주 그 고장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 고장률이 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배수가 되다 보니까 자꾸 막혀가지고 넘쳐가지고 막 물 받아대고 그러는 바람에 82동을 갔더니 82동이 또 사용 중이었고 그래서 결국 다시 나와가지고 85동에 그 1라인 그 지하에 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더니 그러니까 아마 화장실 가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되지 않았나? 한 15분? 이걸 관련해서 사측에다 건의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이 시설 관련해서는? 하면 뭐 해주냐고. 그 우리가 샤워장 얘기도 하고 해봤지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거기 노동청 진정하는 그 서류에도 썼잖아. 10년 동안 내 샤워 한 번 못했다고. 왜냐? 샤워장도 없고 휴게 시간도 공지가 안 돼 있고 휴게 시간이 그 경비실 밖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게 진정이 조사가 한참 진행되니까 작년 8월에 처음에 공지한 거예요. 우리는 점심시간이 몇인지도 몰랐어요. 작년 8월까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쉴 자리도 없고 주민들은 24시간 근무인 줄 알고 휴게 시간을 모르니까 밥 먹는 데도 와서 차 빼달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주민분들은 이 상황을 알고 계신 분들도 몰라요. 주민들은 이번 경비원 해고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혹시 여기 아파트 입주민이세요? 네. 아, EBS인데 저희가 이번에 경비원 분들 있잖아요. 그걸 잘 몰라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나 잘 몰라. 내용을 잘 몰라. 관심이 없어. 이 주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 달에 돈 다 내요. 몇십만 원씩 내고. 주차 답례로 수고비를 주는 주민들도 있지만 경비원들이 바라는 건 정당한 근무 환경 마련입니다. 관리사무소의 입장을 듣고 싶었지만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오늘도 사고에 대한 위험 부담을 안고 경비원들은 주차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고 나면 우리가 물어주잖아. 여기 내가 근무자들 물어주는 거 여기 300만 원, 400만 원 막 물어주는 것들 있잖아. 현금 480만 원인가요? 400만 원 이상 물어줬다는 거. 급발진으로 적혀 있네요, 여기는요. 그렇지. 그래도 뭐 주민이 그거 해가지고 근무를 좀 더 하려다 보니까 이 양반이 돈을 물어줬다고. 근로자가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외침이 해고라는 결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참 좋았는데 사측에서 일방적인 공고문을 통해서 근무자들을 이제 매도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미지가 주민들하고 예전 같지는 않아요. 바라다 보는 시선도 그렇고 이제. 휴게 시간에 쉬어야 한다라는 최소한의 권리고 일을 했으니 임금을 달라라는 것 또한 최소한의 권리고 그 임금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연봉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뭐 제대로 못 쉬었던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달라. 지급하는 것이 타당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이를테면은 괘씸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대응 방안이 간접 고용으로 돌리겠다. 용역회사를 중간에 끼겠다.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용역회사를 낀다고 해서 휴게 시간에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는 용역회사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 경비원이 해고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간접 고용이 일반적인 문제인데 구조적인 문제인데 고용 불안이 계속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용역회사와 원청 간의 용역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그 순간에 경비원들의 근로관계는 이 용역회사와 닿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손쉽게 해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용역회사 들어올 때 선별적으로 일부 경비원들만 고용을 승계하고 나머지는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비원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 모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오늘도 김서영 경비원은 분리수거를 하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이 그에게 무언가를 조용히 건넵니다. 특별히 간식거리를 챙겨온 것입니다. 그 해바라기씨 이만큼 몇 봉지가 있길래 하나 드시라고. 일단 심심하니까. 가끔 그렇게 주민분들이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주시고 하시나 봐요. 그렇죠. 음료수 많이 요즘 먹어요. 많이 줘요. 주민들과 경비원 사이엔 정이 오갑니다. 고생한다는 격려의 인사도 빼놓지 않죠. 이런 작은 배려가 경비원들에겐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초소에는 어느새 주민들이 건네준 정들이 쌓였습니다. 일터가 행복하니 마음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데요. 아인슈타인의 행복 이론. 하고 소박한 삶이 끊임없는 불안과 성공의 축을 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준다. 수처작주. 언제 어디서니 주인이 되라 이면 수처작주. 내가 여기 경비하지만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해봐. 그럼 일도 잘 되면서 내가 마음도 시원하고 나 일 잘해보면 돼. 무엇보다 고용 안정이 주인의식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